알아봤습니다. 네.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? 네, 두 번째 이슈는요. 미국 증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와 관련한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제롬 파월로 다시 지명을 했죠. 경쟁자로 꼽혔던 브레너드 연준 이사가 슈퍼 비둘기로 좀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음 달 15일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12월 15일이면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아무래도 역시 FOMC가 열리기 때문 아닐까요? 반은 맞고요. 반은 틀렸습니다. 또 틀렸습니까? 네. 오늘 제가 수능을 봤다면 아마 대학을 못 갔을 것 같습니다. 수능 네. 언제 보셨어요?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네. 넘어가시죠. 네. 그래서 12월 15일은요.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. 미국의 디폴트 데드라인으로 잡혀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네. 공교롭게 또 같은 날인데요.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이 15일을 주목을 하면서 또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. 이 미국 디폴트 이슈는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? 네, 지난달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한 걸 두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종전에 28조 4천억 달러였던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. 하지만 한도 적용일이요, 오는 12월 3일까지입니다. 이 여야가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을 놓고 찬반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에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가 되자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차원에서 미봉책으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. 현재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.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문제고요.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 포인트입니다. 경기 부양책 강도가 부채 상환과 맞물려서 다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월가에서는 비록 12월 15일이 데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예산을 아껴서 집행한다면 연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테이퍼링 속도 조절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와 함께 지금 기대되고 있는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우선 미 연준 차기 의장으로 다시 지목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. 네, 이렇게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거대한 비둘기에서 매로 돌변할 것이란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연준 내부에서도 이 테이퍼링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FOMC 위원들 중에서는 자료화면에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이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가 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.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이면 4월 초까지 테이퍼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한 상태인데요. 참고로 연준은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서 이 현재 1,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규모를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6월 말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당장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뭐 한동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긴 네. 했습니다만 사실 테이퍼링 이슈가 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선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는 건 시장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요, 돌발 변수입니다. 이 테이퍼링 속도의 조절이라는 변수,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데요. 증시 전문가들은 돌발 변수에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다음 달 FOMC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리미 시걸 교수마저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대체로 테이퍼링이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끝나고 그 뒤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파월 발언 이후에는
기준금리를 한 3차례는 내년에 올릴 수 있다. 이런 전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에 맞춰서 자산 시장도 좀 일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기에 필요한 투자법들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만큼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